우리 주위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들이 있잖아요. 뭐 물, 기름, 쇠, 플라스틱. 근데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서로 다른 거라고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사람한테 고유한 지문이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에도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체성이 숨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어떤 건 물에 뜨고 어떤 건 가라앉을까요? 그리고 여기 이 사진처럼 왜 기름은 항상 물 위에 둥둥 떠서 층을 만드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의 답은 전부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물질만의 고유한 신분증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대체 어떤 단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모든 정보가 다 유용한 건 아니에요. 진짜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하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왼쪽을 먼저 보세요. 질량이나 부피 같은 것들은 물질의 양에 따라서 너무 쉽게 변해요. 물 한 컵이랑 물 한 통, 질량하고 부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진짜 신분증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오른쪽, 밀도나 끓는 점 같은 것들은 양이 아무리 많아지거나 적어져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바로 그 물질의 진짜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고유한 특징들이 과학 탐정이 어떤 물질이든 정확하게 식별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식별 코드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걸 공식적으로 딱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양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짜 단서의 조건이에요. 좋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 바로 밀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특징 중 하나죠. 밀도는 쉽게 말해서 정해진 공간 안에 물질이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질마다 이 빽빽한 정도가 다른 이유는 그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분자가 얼마나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질량을 부피로 나눈 비율이기 때문에 양이 변해도 이 빽빽한 정도는 항상 똑같이 유지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가로축이 부피, 세로축이 질량일 때 이 선의 기울기가 바로 밀도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기울기가 똑같은 A랑 B는 양은 서로 달라도 결국엔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밀도라는 개념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몸의 전체적인 밀도가 물보다 낮아져서 물에 뜨게 되는 거랑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에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도에 대한 이해는 우리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어요. 공기보다 가벼운 LNG 가스는 위로 퍼지니까 감지기를 천장에 달아야 하고요.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LPG는 바닥에 깔리니까 감지기를 아래쪽에 설치해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생활 속 과학 아닌가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을 파헤쳐 보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얼마나 잘 녹는가, 즉 용해도 역시 그 물질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용해도는 그냥 잘 녹네 안 녹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을 그램으로 정확하게 잰값입니다. 물질의 분자들이 서로 얼마나 세게 끌어당기냐에 따라서 이 값이 딱 결정되죠. 이렇게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온도는 용해도에 정말 극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기체는 더 그렇죠. 이 슬라이드가 잘 보여주듯이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둔해져서 액체 속에 더 잘 붙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탄산음료가 미지근한 음료보다 톡 쏘는 맛이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김 빠지는 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졌다는 확실한 증거죠. 압력도 기체 용해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깊은 물속,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는 많은 양의 질소가 잠수부의 혈액에 녹아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빨리 수면으로 올라와서 압력이 갑자기 확 낮아지면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 마치 탄산음료 뚜껑을 딴 것처럼 기포로 변해서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잠수병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고유한 성질입니다. 물질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하는 바로 그 특정 온도, 즉 변화의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이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분자들을 꽉 묶고 있던 힘을 이겨내고 상태가 변하기 시작해요. 고체가 녹는 동안 온도가 딱 멈추는 지점을 녹는 점, 액체가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지점을 끓는 점이라고 하죠.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자, 이 실험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8미터산 5g을 녹일 때나 그 2배인 10g을 녹일 때나 보세요. 녹는 점은 정확히 62.5도로 똑같습니다. 양이 2배가 되니까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졌겠죠. 하지만 상태가 변하는 바로 그 온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물질만의 고유한 값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아주 확실한 식별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바로 외부 압력입니다. 압력이 분자들이 액체 표면을 탈출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압력소처럼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끓을 수 있어서 음식이 빨리 익는 거고요. 반대로 에베레스트 같은 아주 높은 산은 기압이 낮아서 물이 1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어버리니까 밥이 설익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특별한 성질들,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궁금증, 그러니까 기름은 왜 물에 뜨는지,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고유한 값들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설명하는 열쇠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물질의 3가지 핵심 지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밀도, 얼마나 빽빽한가. 둘째, 용해도, 얼마나 잘 섞이는가. 그리고 셋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상태가 변하는 바로 그 고유의 온도. 이 3가지만 알면 거의 모든 물질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펜, 마시고 있는 커피, 보고 있는 이 화면까지. 이 모든 것들에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비밀스러운 특성들이 다 숨어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